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교습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입니다. 네.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력은 7살 아이부터 고3까지 다 다루어 봤는데요. 현재 교습소에는 지금 현재는 초3부터 고3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는데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작한 이유를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제가 심리학하고 교육학하고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을 육아를 할 때,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혼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제가 영어 교육이라던가 독서라든가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연령대별로 그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조금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특히 사춘기 같은 경우는 난감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도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실은 그 연령에 따른 육아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중요한 걸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캡처를 하나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첫 번째는 교육에 답이 없어요. 교육에 이렇게 답이 있으면 이렇게 답안지처럼 문제집 답안지처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영향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없어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 저렇게 키우고 싶다,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중2고 둘째가 6학년인데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자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 생각만큼 쉽지 않고요. 몸을 좀 챙기면 애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이나 몸이 한쪽이 고장이 나면 이제 반대로 한쪽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케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모도 이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인지라 그리고 부모인지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라 그 노고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이라는 자체가 뿌리잖아요. 그 뿌리가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네, 쓰러져요. 네, 쓰러집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바람에, 눈보라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이제 정확하게 갖고 계신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이거 해라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왜 너는 이렇게 키워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를 똑바르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되게 잘 자라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쯤은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한 뭐 2, 3분, 5분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배울 때 이 교육 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토론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할 말이 되게 많은 되게 많은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토론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할 얘기도 조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연령별 육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제 그 교육학에 나오는 그 이론의 하나예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누구든지 볼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을 할 때까지를 여기는 이 이론에서는 8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이론을 얘기를 드실 때 이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지? 아니면 맞다, 이 나이 때 내가 이랬지,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 좋고, 현재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아이가 요 정도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아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해서 해서 나서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태어났을 때 어땠죠? 거의 그 아이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로 소통을 했었죠? 바로 울음입니다. 울음. 그 울음 자체가 걔네 입장에서는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쉬를 하면 울고, 그쵸? 자, 뭐 심심해도 울고, 여러 가지 그 울음으로 다 의사소통을 이제 부모랑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 인간관계 자체가 엄마예요. 엄마. 혹은 주 양육자.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주 양육자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랑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 입장에서 또 하나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고프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욕구 자체가 다 만족이 되잖아요. 그쵸? 뭐 먹으면 배불러서 좋고, 그 다음에 뭐 똥 닦아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면 시원해서 좋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나 이런 과정, 양육자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신뢰 대 불신이에요. 예. 엄마가 나 배고플 때 후다다다닥 와서 반응을 해줘서 밥을 주는구나. 엄마가 내가 힘들어하면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라는 주 양육자를 만났더니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이 생후 1년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족이 잘 되면 신뢰, 불만족이 될 경우에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어나서 1년간의 관계 자체가 뭐가 형성된다고 하냐면 애착이 형성돼요. 애착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애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다 미쳐요. 뭐 학교에서 친구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자의 관계, 그 다음에 연인 관계, 그런 모든 관계 속에 이 베이스가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착 관계를 맺는 첫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몸이 이제 엄마도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생후 1년이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힘드셔도 지각지각 뻘떡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피곤해 죽죠. 거의 이 시기에는 엄마 자체가 아이의 그 패턴에 다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럴 때는 엄마 혼자 키운다기보다는 아빠도 같이 육아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아이한테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와 아내의 관계를 아내를 잘 케어를 남편도 육아에 잘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즐거운 육아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뭐냐면 자, 아까 1단계가 신뢰와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생후 1년이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를 하죠? 걸어요. 우와! 걸으면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부터 고생이다. 왜? 걸어 다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닌다는 뜻이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탐색을 해요. 여기에 뭐 있지, 저기에 뭐 있지, 요거에 뭐 있지, 그래요.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세상을 탐색해요. 그래서 계속 걸어 다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고도 많이 칩니다. 예를 들면 뭐 다 느끼시겠지만 물티슈나 그 각티슈 다 뽑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키우면서 기억했던 건 그 서랍장 있죠? 거기는 물건 다 꺼내고,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뒤지고 사고치고 어질러 놓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니고. 근데 걔는 그게 탐색이에요. 그게 탐색이에요. 이게 힘들다고 못하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걔는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단 위험한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방 같은 데 있잖아요. 주방 같은 데 있는 데는 못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주방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찻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유롭게 놀아나기도 하지만 찻길은 이렇게 손잡고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탐색한다. 즉 이때 뭐가 생기냐면 성취감, 자율성 이런 게 생깁니다. 성취를 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애들이 계속 높은 데 올라다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율성.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싶은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서 여기저기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거든요. 덕분 과정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 양육자분께서는 너무 통제를 하신다던가 너무 혼내신다던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애가 의기소침해져요. 수치심도 생겨요. 그래서 안 이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내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혼내시는 건 위험한 곳 갈 때만 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보겠습니다. 3단계는 몇 살 정도 해당이 되냐면 3살에서 5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대부분 어디 가죠? 뭐 어린이집을 간다던가 이럴 수 있겠죠. 5세 정도면 보통 가잖아요. 네. 뭐 요즘에는 3살부터도 가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각 집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때 뭐가 생길까요? 이때 누가 생기죠? 그 엄마 아빠 말고 이제 그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어디 가죠? 어린이집 유치원 가니까 누가 생겨요? 선생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경쟁 그리고 주도성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하고 싶다구 저거 하고 싶다구 막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5살? 좀 미운 4살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성장이 더 빨라졌나요? 보통 5살 되면은 제1 반항기라고 합니다. 1 반항기, 즉 미운 4살, 미운 5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래서 고집이 되게 세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거 하겠다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닌데요. 뭐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따님께서 고집이 장난 아니셨거든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 4시간을 울려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울다 쉬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른 척을 했더니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키우기 힘들어요. 고집도 생기고. 그래도 주도성은 존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둘째가 어디 갔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는데 TV를 보다가 TV를 리모컨을 꺼야 되는데 저희가 늦을까봐 제가 모르고 끈 거예요. 그날 저희 둘째가 유치원을 안 갔어요. 왜요? 자기가 끄고 싶거든. 근데 안 갔어요. 왜? 주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일 반항기입니다. 이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고 되게 똥꼬집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자, 주도성을 존중을 해주시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주 양육자분께서 힘드시지만 일관된 육아를 하셔야 돼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규칙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꿨다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일관된 육아를 해야 아주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규칙이 우리 집에 이런 규칙이 있구나를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4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게 일관성 있는 육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헷갈리거든요. 특히 그 부부간의 그 육아 방법이 다를 경우에 되게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잠깐 임신 기간 중에 약간 많이 상의를 하셔서 많이 얘기하시고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셔서 얼추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규칙을 일관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4단계는 몇 살 정도겠어요? 그 다음 단계니까 5세니까 이제 그 7세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8세에서 11세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라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초1 때 우리 하는 게 뭐죠? 초1, 1, 2 때 보통 하는 게 받아쓰기를 봐요. 받아쓰기. 이제 받아쓰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100점 맞고 아니면 하나 틀리고 빵점 맞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결과치가 나오면 막 엄청난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그 반대로 못 느끼면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요. 뭐 학교 갔다 급식 맛있었어? 어떤 반찬 나왔어?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누구랑 오늘 놀았어? 힘든 거 없었어? 뭐 이렇게 그냥 사소한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아이들이 털어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이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안 힘들었어? 뭐 여러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꼭꼭꼭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저기 열등감이 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대화라는 자체가 청소년기나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비행 있죠. 사고 치는 거. 그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 주사예요. 그래서 대화를 갑자기 하고 싶다 해서 애들이 갑자기 옛날 부모님들인가요? 아닌가요? 옛날 부모님들 아예 대화가 없으셨나요?
갑자기 앉아. 그래갖고, 야, 너 오늘 뭐 했어? 오늘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입을 여나요? 네, 아니거든요. 애들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셔야 이야기를 엽니다. 그리고 속 이야기도 해요. 그래야 그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통 있는 경우에는 1대1 데이트도 추천을 합니다. 보통 아이가 둘이면은 아쉽게 엄마를 독차지를 못하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꼭 1대1 데이트를 강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속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꼭 많이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예방주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강의를 하고요. 아쉬우시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가 훨씬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뒤에 부분이 할 얘기가 제가 조금 많거든요. 뒤에는 이제 사춘기? 사춘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언제 제가 강의를 오픈할지 모르겠으나 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5, 6, 7, 8단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꼭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갖고 아이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답이 아니니까 편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